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영국 클락슨 리서치의 2020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 집계에서 전 세계 발주 물량 1924만 CGT 가운데 한국이 819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793만 CGT로 2위를, 일본은 137만 CGT에 그치며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주 금액으로도 한국이 183억 달러로 1위를, 중국이 145억 달러로 2위를, 3위는 46억 달러로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2020년 수주 실적이 발표되고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 차이에 대한 칼럼이 한 편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칼럼과 댓글 반응 번역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중 LNG선에 대한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최고의 권위인 LNG선, 중국과 한국 조선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1월 초에 발표된 2020년 조선업 수주량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중국을 제치고 3년 연속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했다. 물론 우리가 한국을 뛰어넘어 1등을 탈환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수주량은 118만 CGT에 그치며 중국의 수주량 351만 CGT에 크게 뒤졌으나 하반기부터 한국 조선업계는 빠르게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LNG선과 같은 고성능 선박을 대거 수주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조선업계의 LNG선 수주량은 전무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조선업에서 왕관의 진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선 시장을 소수의 일본과 한국 조선업체들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제조업 2025 계획에서도 LNG선은 첨단 기술 선종으로 특별히 지목됐다. 선박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크지만 강하지는 않은 중국 제조업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LNG선은 이미 많은 조선업체들이 발전시켜야 할 전환의 핵심 방향이 된 것이다. 이 방면에서 중국 내 최고의 선두주자는 후동중화조선이다. 이 회사가 인도했거나 건조 중인 대형 LNG선만 해도 이미 30척이 넘고 건조한 LNG선들은 매년 2,500만 톤이 넘는 액화천연가스를 국내로 수송하고 있다. 21세기 초 후동중화조선은 LNG선 건조 기술을 타파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에는 벌크선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고 건조 공정도 숙련돼 있어 건조 기간이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내 많은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일본이 1971년부터 기술을 도입해 최초의 LNG선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모두들 LNG선 연구개발에 시간을 허비하면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이라 여겼다. 지금 와서 보니 후동중화는 벌크선이 호황이던 시절에 미래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꿰뚫는 굉장한 안목을 갖고 있었다. 후동중화는 1999년 프랑스 GTT사의 LNG선 방막형 화물창 시스템 특허 기술과 프랑스 아틀란틱 조선소의 설계 기술을 도입했다. 당시 프랑스 측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2000여 점으로 위로 쌓으면 높이가 9m에 달했다. 후동중화는 자본금 500만 위안을 투입해 수십 명으로 구성된 정예 멤버를 조직해서 모의 선박 개발에 착수했다. 7개월에 걸친 집중 공략 끝에 2001년 7월 넘버 96 방막형 모형 LNG선 시험 제작에 성공해 프랑스 GTT사의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 용접공을 선발해 일본에서 용접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파견을 보냈다. 2004년 12월 첫 LNG선 건조 작업에 들어가 2008년 4월 마침내 첫 LNG선 인도에 성공했다. 건조 과정에서 후동중화는 기업 표준 68부를 작성해 단열 박스와 인바 강판 제작, 펌프 타워 제작 등 핵심 설비의 국산화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중국의 수준은 한국과 여전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특히 자연 기하율은 LNG선의 가장 중요한 기술 지표 중 하나로 하루 기하율을 0.01% 낮추면 연간 150만 위안을 절약할 수 있는데 한국 조선사의 경우 하루 기하율이 0.07%, 최신 기술은 이보다 더 낮은 0.05%인데 반해 후동중화의 경우 0.1%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 중국의 건조 기술과 조립 능력에도 차이가 난다. 포스코는 각종 연료 탱크, 특수 철강제 생산이 가능하고 한국 기업들은 화물창의 경납 시스템 부품과 저온 특수 밸브, 특수 파이프 절연 재료, 저온가스 압축기 등 방면에서 조립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준에서 전 세계 1위라 할 수 있다. 우리 중국과 일본조차도 한국에서 기자재와 부품을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관리 수준 등의 차이로 한국은 LNG선 한 척을 만드는데 600일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우리 중국은 950일 정도 걸리는 등 건조 주기가 길어지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우리 중국의 LNG선 건조에서 이미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자체적인 설계나 건조 능력, 특히 전반적인 설계와
전술과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부의 손에 달려있다.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중국이 한몫 잡고 싶다면 아직은 더 힘써야 한다. 해당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해당 칼럼에 대한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하, 한국의 조선은 확실히 대단하지. 지금은 키보드 워리어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조급해하지마. 키보드 워리어들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이건 눈 감고 디스해야지. LNG의 핵심 소재인 인바는 중국에서 자체 생산해 한국은 수입해야 하고, 중국이 제조한 인바를 수입한다고? 전 세계에서 중국과 프랑스만 만들 수 있어. 포스코에서도 만드는데 한국도 LNG 선에서만 괜찮아. 반도체는? 난 조선업을 말한 거야. 반도체는 아직 정말 모르겠어. 중국은 무적이야. 미국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련은 발로 차버릴 수 있지. 중국은 현재 항공모함을 만들고 군함의 속도는 전 세계에서 무적이야. 넌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한국이 우주 최고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제일의 대국이라는 건 허풍이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한국도 민간 선박은 대단한데 군함은 껍데기밖에 못 만들어. 한국의 조선과 철강은 확실히 대단해. 난 우리 화웨이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에 반대한다. 아니다,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됐고, 아무튼 우리 화웨이는 뭐든 세계 최고. 82,000톤급 벌크선 같은 경우 일본과 한국은 고강도강을 대량으로 사용해 건조해서 우리나라 동영선보다 철강을 2,000톤 적게 사용해 선주의 연료 소비를 크게 줄였다. 본문에 있는 이 고부가가치 선박형 시장은 오랫동안 소수의 일본과 한국 조선사가 차지했다. 이 문장에서 일본은 지워줘. 감사. 격차는 바로 중국은 스스로 항공모함과 대형 함재기를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은 이런 능력이 없다는 데 있지. 한국의 조선 기술로 만들어낸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틀림없이 중국이 만든 것보다 좋겠지. 항공모함이 먹거리가 되냐? 돈을 벌 수 있는 민간 선박이 없으면 돈 잡아먹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뭐하냐? 먹거리가 되는지는 미국인들한테 물어봐라. LNG선이랑 항공모함이랑 무슨 상관인데. 제조업 방면에서 한국과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한국 정부가 매년 조선업계에 높은 보조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은 저가 수주가 가능해. 너 우리나라도 수출환급 있는 거 몰랐어? 우리나라도 높은 보조금이 있어서 저가로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었어. 정상적인 현상이야. 결코 돈 가지고 기술을 이길 수 없어. 예를 들어 중국 남자축구처럼. 난 우리나라 LNG 선박 건조 수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인바 용접 수준에서의 여전한 격차가 한국보다 하루 증발률을 높게 만들었어. 항공모함이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야? 아니지. 항공모함에서 중요한 문제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 설비와 전투기야. 쇠 껍데기를 만드는 건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없어. 노동 집약적 제품이지. 무식하면 용감하지. 아마추어는 항상 프로를 비웃지. 한국은 이번에 완전 저가의 수주에서 국가가 조선소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국제적으로 보도됐어. 중일 아래 조선 기술은 피차 일반이야. 엔진반에도 피차 일반이 아닐 텐데 자동차 엔진도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했는데 선박용 대형 엔진은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가 만든 배의 엔진은 현대 거야. 선박 엔진 방면에서 중국은 그렇게 앞서 있지 않아. 몇 년 전에 내가 우리 조선 기술이 한국보다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가 인터넷 악플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지. 하나 더 빠뜨린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건조 정밀도야. 우린 한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부족해. 이것도 건조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야. 조그만 한국은 뭐든 다 잘해. 군수, 우주 산업만 빼면 한국의 공업 제조 실력이 중국보다 모두 강해. 한 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 기술과 경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기술이 남보다 못하면 그냥 인정하고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여러 네티즌들이 다 같이 항공모함을 언급하는데 그게 기술이냐? 항공모함에 영하 200도가 필요해? 모르면 모를수록 더 우기려 든다. 착실하게 배워서 열심히 연구하자. 맹목적인 자신감은 거절한다. 조립 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 그리고 관리 부분과 노동자 기술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이 부분은 노력해서 좁힐 수 있어. 조립 능력의 차이는 1, 2년 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고 만약 중국이 진심으로 제대로 한다면 한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린 가성비가 최고잖아. 제품을 만드는 것과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은 별개야. 비행기, 항공모함, 잠수함은 국방계획과 관련된 일로 어찌됐건 스스로 해야 하는 거라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야. LNG선은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한국처럼 잘 만들 수 있는지가 어려운 거야. 한국은 시장 원칙을 따르고 있고 주문이 없으면 쇠퇴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보드 워리어들은 항상 한국을 무시해.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 없이도 여전히 세계 1위야. 현대 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폭락했는데도 세계 판매량 4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우리와 깊고 큰 원한이 없는 반면 일본은 우리와 피 맺힌 원한이 있는데 현재 오히려 일본은 마구마구 치켜 세워주는 게 정말 당황스럽다. 아직 부족해. 우리 성 하나 크기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었다니. 중국과 일본 모두 탐복해야 마땅한 상대야. 한 입에 배부를 수 없으면 천천히 한 입씩 먹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첨단 기술이 있으니 따라잡아야지. 군수품 연구 개발도 있는데 기초가 그렇게 얇았다니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하다 피토해. 중국의 민간 조선업이 한국하고 격차가 난다고 말해야지. 가장 어려운 건 항공모함인데 한국하고 우리의 격차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격차가 크다면 큰 거지. 우리가 분발해서 바짝 뒤쫓으면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조선 기술 방면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잖아. 잠수함, 항공모함에 국한해서 비교하지 말자. 만약에 이 글을 본 사람들이 건조한 배에 올라가서 한번 본다면 더 이상 이걸로 고집을 부리지 못할 거야. 왜냐? 우리가 제조한 선박관리의 혼란성과 질서가 없는 현장 상황, 노동자들의 자질 모두 일본, 한국과 같은 레벨이 아니거든. 당신이 기술을 가진 용접공이 되고 싶다면 1, 2년이면 되겠지만 당신이 자질을 갖춘 용접공이 되고 싶다면 최소 10년의 베이스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베이스도 뒷받침돼야 해. 고임금이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도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 작년에 전 세계 모든 LNG선을 한국이 가져가서 많은 사람한테 한 방 날렸지.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LNG와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만들기 어려워? LNG선은 시장화된 제품으로 군함과 비교할 수 없어. 하나의 기술이 아니야. 군용은 비용 계산이 필요 없어. 군함의 어려운 점과 민용의 어려운 점은 달라. 민용은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야 해서 어렵지만 군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군용 반도체 칩과 민용 반도체 칩과 같지. 어떤 게 어렵다고 하면 민용 반도체가 사실 훨씬 어렵지. 중국 LNG 도면은 프랑스에서 사온 거야? 이제 알았냐?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생산 능력이 부족해. 왜냐? 대부분 현재 가지고 있거나 새로 만드는 대형 도크와 조선 엔지니어들이 해군에 있거든. 넓은 바다에 해저 보링용 플랫폼 등을 만드는 게 우린 시급해. 두 번째는 현재 기술이 숙련되지 않아서 LNG선 비용이 한국 것보다 높고 비경제적이야. 시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시장이 존재한다면 한국이 우리에게 밀리는 게 어려운 일일까? 원자력 발전소와 고속철도를 포함한 많은 핵심 기술들 모두 프랑스한테 산 거잖아. LNG선은 프랑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 중이란 모두 프랑스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해. 프랑스야말로 누워서 돈 버는 거지. 모든 LNG가 다 프랑스 거야. 한국 것도 그렇고. 한국도 프랑스 거를 쓰는 거고 프랑스의 이 회사는 로열티만 받아 먹으면 돼. 배 한 척의 중국과 한국은 프랑스 회사에 1000만 위안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해. 이제 프랑스가 왜 선진국인지 알겠지? 선진국들은 모두 산업사슬의 꼭대기에 있어. 가져가는 이윤이 제일 많지. 가와사키 중공업은 국내에 2개의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고 모두 LNG선을 건조할 수 있어. 2개 중 한 회사는 계획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어. 가와사키 중공업은 차지한 적 없어.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한국이야.